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최고의 선택. 당신의 노후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릴 전지적 은퇴 시점. 또 한 주가 흘렸고요. 제가 갈수록 네.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네. 요즘 그 5060 세대들이 네네네네네. 노후는 길고 미천은 짧다. 이게 수명은 늘어나는데 네, 그렇죠. 은퇴는 빨라지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돼요? 형? 이게 보면 네. 보통 은퇴 이후에 네. 인규 씨 같으면 월 얼마 정도 있으면은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3명이니까 네. 그래도 한 장은 있어야 그죠? 월천은 벌어야. 그렇죠. 그간 조사 보니까는 한 314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게 제가 아이들 보기- 말고. 예, 최소 이게 노후니까. 이제 부부 그럼 정도 가능하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인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넣고 있잖아요. 네. 이게 20년 이상을 넣으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한 93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210원. 그럼 엄청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재테크가 중요하고 저는 지난주에 부동산에 좀 눈을 뜨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불인으로서 저도 오늘 또 배워볼 텐데 네네. 이 부동산 하면 또 이제 건물주가 네, 부럽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 따박따박 연금처럼 나오는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네. 오늘 한번 우리 또 대표님을 만나서 네. 그런 작은 소망과 네. 꿈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게 따박따박 받아서 쓰면 좋은데 네.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도 워낙 크다 보니까는 그 생각 이게 또 못해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쵸. 또 노후고 또 이 문제가. 저는 아시는 분이 네. 10년 동안 건물주가 월세를 한 번도 안 올렸대. 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네. 감사 전화를 드렸대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건물 세 안 올려서 제가 잘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도 제 거예요? 그랬. 건물이 워낙 많아서 몰랐던 거지. 비자발적 저기 착한 집주인이네. 가장 슬픈 가사 있잖아요. 수많은 건물들 중에 왜 내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네. 수많은 건물 중에 좋은 건물이 제 거여야지. 그치. 그러네. 자, 여러분 좋은 건물을 찾아 좋은 대표님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대표님 모시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죠! 예, 저기 계십니다. 오늘도 또 뵙네요. 김 대표님.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매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서 오시죠, 대표님. 지난주에 다시 뵀습니다. 예. 김 대표님 팬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이제는 바닥만 보고 다니다가 네. 이제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부동산은 꼭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 부동산 이제 빅데이터 이제 전문가로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런저런 부동산 관련 궁금증들을 여쭤보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의하셨던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아마 1년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경론이 막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학원이 그래서 부동산을 좀 알잖아요. 근데 자기는 집값이 올라가는 이거를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대요.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지금 너무 고평가가 되고 너무너무 위험하다 지금 사는 거는. 지금 사면 안 된다. 네. 대출에다가 담보대출에다가 지금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이걸 왜 굳이 지금 시점에 그동안 잘 참아오다가 네. 근데 그게 참 되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렇죠. 남들은 다 돈 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얼마 못 간다 좀만 참아라. 네. 그랬는데 기어이 또 사고에 말았죠.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지금 막 모든 여론 매체가 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네. 이제 더 이상의 부동산은 없다. 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빅데이터 형님. 그럴 일은 없다. 어? 왜냐하면 부동산은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2012년, 13년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도 무슨 하우스 푸어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통화량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통화량, 돈의 총량. 돈의 총량.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이랑 돈이랑 바꾸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 두 개의 총량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총량은 뭘로 비교를 하냐면
M2 통화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시중 유동성이라는 걸 보통 표현할 때 M2 통화량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시중의 돈 크기인 M2 통화량과 그 다음에 아파트 부동산의 이제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면 이게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대표님 집은 어디입니까? 아, 저는 지금 과천에 살고 있습니다. 과천. 네, 네. 좋은 정보. 이게 본인이 직접 사는 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또 어떤 네. 사연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함께 보시죠. 저는 50대 중반이고 2, 3년 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교육비에 부모님 간병비까지 부담하느라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퇴직 전에는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요즘에는 고점보다 30% 정도 떨어진 급매물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청약을 넣어보는 건 어떨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지난주와 반대네. 지난주는 영끌족들이 이제 너무 고점에 집을 사서 문제였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무주택자들은 지금 사야 되냐? 그치, 맞아. 이거거든요. 지금 대표님 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네. 어떤가요? 지금 집을 좀 살만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지역별로 상황이 다 조금씩 달라요. 아. 이게 뭐 서울이냐, 인천이냐, 대구냐, 부산이냐, 뭐 지역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 그럼 인천 시민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인천 시민. 인천이요? 네, 저 인천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300만 인천 시민. 네. 2023년에 네. 가장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두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 인천인가요? 그 중에 한 곳이 인천이고요. 아, 괜히 물어봤어. 지금 소화도 안 되고. 네. 그 다음 또 한 곳이 이제 대구인데, 아이고. 아이고. 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두 곳은 입주 물량이 또 너무 많아요. 공급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그래도 지금 하락기인데 공급마저 많으면 아, 하락폭이 훨씬 더 거세질 수 있거든요. 셀집이 공사 남아 많이 해, 지금 도니까. 아파트 셀집이 많이 남아 해. 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꽤 좀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싸진 거는 맞지만 네. 그 고점이 보통의 고점이 아니라 코로나 버블 때문에 생겼던 엄청난 버블이기 때문에 아. 이제 그 거품이 빠졌어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비교하고 따지고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막 가진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내 집 마련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네. 최소한 억대인데 몇 억이 되는데 몇 억이나 네. 몇십억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뭐 산다? 그건 아니죠. 네, 우리는 그동안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생겼거든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른 지역은 24년, 뭐 대다수의 지역은 한 25년 정도에는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야. 아. 네. 자, 그러면 청약 요것도 궁금해 하셨는데 네. 청약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요, 청약은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요?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제일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뭐가 될 거냐면 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겁니다. 미임에 예. 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지금 미분양이 급속도로 증가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5만 8천 채가 넘어갔고요. 아, 진짜? 예.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 나온 이제 그 12월 말의 데이터로도 지금 미분양이 또 많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 10만 채 정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이렇게 쌓이면은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뭐 예를 들면 무분양이 쌓이니까 일단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뭐 5억에 내놨어요. 근데 안 팔리니까 우리가 재고떨이 하려면 물건 깎아주듯이 네. 아파트도 재고떨이를 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5억짜리를 4, 5천에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 할인도 받으면서 또 뭐가 있냐면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또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그 정도 되면 청약통지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청약 쪽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맞아요. 좋은 시기에 미분양을 줍줍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저도 그 딸기 먹고 싶을 때 네. 저녁 때 마트 가거든요. 아, 네. 딸기 떠리. 아, 떠리. 아, 이런 네. 방법으로 맞아요. 맞는 말이죠. 새 아파트 남아도는데 굳이 청약을 왜? 대표님의 말 꿀팁 잘 들었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퇴직한 60대 은퇴자이고 실거주하는 자가 아파트와 노후 여유 자금을 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험한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만한 안전자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수도권 아파트 쪽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보니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노후 여유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소형 평수나 대형 평수 중에 어디가 더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아, 이분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부동산으로 성공들 다 해보셨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 뭐 집 사서 뭐 아파트 그쵸. 불패, 막 불패.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이분도 이제 좀 너무 부동산만 하다 보니 다른 것도 하고는 싶지만 그렇죠. 그래도 아직 부동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됐으니까. 아, 대표님 어떤 게 괜찮을까요, 이분은? 일단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는 분산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현금 유동성이 좀 있으셔야 돼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부동산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현금을 가지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의 이제 이 상업용 부동산도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규모에 따라서 그런 걸 뭐 꼬빌이나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 월세 나오는 이런 구분 상가를 경매로 낙찰을 잘 좀 받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제 기존의 부동산 비중이 좀 많고 현금 비중을 좀 유동성 자산으로 좀 많이 가져가고 싶으시면 뭐 주식이나 이런 어떤 변동성이 큰 자산을 노후에 하기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지금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을 서로 동시에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리스크는 줄여들고 수익이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한 작게는 6, 7에서 많게는 11% 초반까지 꾸준하게 수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자산 배분 전략 어떤 이런 상품에 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그래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뭐 달러 뭐 이런 것들을 서로 한 상품 안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컴퓨터 게임 할 때 네. 그 칼, 부추 네. 이런 거 네. 싸게 샀다가 네. 비싸게 잘 팔았거든요. 아, 그래요? 요거 경매 쪽에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아, 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아, 네. 제가 게임할 때 보석 한 10개 샀다가 아. 15개 팔고 그랬거든요. 아, 네. 그럼 그러면 나도 그 능력을 그대로 사이버 세상에서 현실 세계로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그래. 일맥상통하는 게 있군요. 네. 자, 이번 순서는 저희가 직접 네. 사연자를 찾아가는 롤드카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서울 서대문 쪽인데요. 네. 한번 사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렇죠. 자,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없어 보이시는데. 즐거운 일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사연자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목적지 말씀해 주시면 모시다 드리도록 할게요. 연희 숲속 쉼터 거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쉼터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도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사연자분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드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연자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5세고요. 네.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는 없고,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살고 있고요. 네. 큰 아파트는 아니고요. 네. 미니 아파트 있죠? 예. 단지가 전국 미니 아파트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갖고 롤드카에? 노후 때문에요. 그쵸. 노후 대책.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자꾸 1살, 2살 되다 보니까 네. 걱정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자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둘이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나?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그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님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몸풀기 순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런 부동산 지식이나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죠? 자, OX 퀴즈고요. 잘 맞추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아파트와 빌라 둘 다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 생각에는 O요. O! 네. 자, 우리 대표님 정답은요? 네, 딩동댕, 네, 정답이십니다. 우와, 잘 맞추셨습니다. 야, 이게 요즘 역전세 난이라고 하잖아요, 대표님. 네. 이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네. 이게 저 집주인들이 네. 예, 그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네. 전세 그 퇴거자금 대출이죠. 네. 네. 예, 이게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라 빌라도 되나 봐요. 네, 빌라도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가 따로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은행에서 좀 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집주인들은 이 대출을 통해 전세금 전액을 다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요거는 네.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주택 담보 대출 비율, 요거는 이제 LTV라고 하는데, 요거랑 그다음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요 DSR 있죠. 네. 여기에 맞춰서 대출 한도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규제 지역 내에서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이런 조건을 건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이제 50%까지 올렸습니다. 즉 10억이면은 5억까지 대출이 되는 거예요. 다만 DSR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것도 O 아닌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요? 아, 네, 안타깝지만 요거는 좀 틀리셨습니다. 아, X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 제도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미계약 물량 청약 신청에 대해서만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유주택자, 즉 집이 있으신 분들도 본 청약, 그러니까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요거 이후에 당첨, 포기, 계약 취소 등 미계약 물량에 대한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네. 요거 다 맞췄으면 선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카메라가 선물로 있었습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 과속 카메라예요. 네, 시간 나실 때 떼가시면 됐었는데 네, 위험하니까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알아봤고요. 자, 이제 사연자와 함께 부동산 관련된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사연자분께서는 연금 준비도 꽤 잘 돼 계시고 네. 예, 노후는 어느 정도 준비가 좀 잘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이제 고려하고 계시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돈이랑 앞으로 벌 돈이랑 좀 합쳐가지고 상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 4억이나 5억짜리면 제 생각에 한 월세 100이나 20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후연금이랑 합치면은 나중에 좀 더 풍요롭게 노후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그쵸. 사연자의 솔루션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네. 황금 열쇠 솔루션 첫 번째 키워드를 말씀해 주세요. 네. 상가 투자의 빛과 그림자를 기억해라. 그림자가 있습니까? 네. 완전 성공 아니에요, 상가 투자는? 상가 투자 너무 좋죠. 네. 근데 상가 투자는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선호를 좀 하는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4억이나 5억짜리 같은 거면은 아주 좋은 또 상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공실에 대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임대료가 네. 연체가 또 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가격에 맞추다 보면 좀 오래된 이런 노후 상가를 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하수도나 화장실 이런 그런 시설 관리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어려움이 또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공실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에 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요. 상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은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만한 부동산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거나 뭐 왜냐하면 수익이 그만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는 월세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해.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과연 내가 이걸 나중에 팔려고 했을 때 잘 팔릴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즉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각자의 개취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취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사시는데 그랬다가 굉장히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내 개인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의 취향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네. 가장 문제는 이제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까지 갖춘 부동산은 결국에는 황금성이 좋은 부동산, 즉 남들한테 잘 팔릴 만한 그런 물건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권리금 싼 거 찾고 월세 네. 많이 나오는 거 찾다가 네,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역시 잘 알아보고 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솔루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뭔가요? 노후 대출은 팔릴 만한 부동산을 사라. 방금 전에 살짝 이제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노후 대출은 네. 대출 안 받고 어떻게 사요? 대출도 그러니까 그 감당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 받으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월세가 뭐 한 200씩 나오는데 네. 대출을 껴서 내가 샀을 때 대출 이자가 뭐 한 50만 원 정도 된다.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4분의 1 혹시라도 정도? 우리가 월세가 네. 안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월세가 지금 200 나오는데 대출 이자가 150만 원 나온다. 이런 의사결정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뭐 지금 좀 어느 정도 정체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혹시라도 임대료가 또 밀려서 안 들어오게 되면 이 갭이 차이가 얼마 월세와 그 이자 부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외곽에 지금 집을 좀 사셔가지고 그래서 상가주택처럼 뭐 1층은 이렇게 커피숍 이런 거 하고 네. 한 뭐 2층이나 2층은 또 임대 주고 3층 뭐 이렇게 거주하시는 이런 형태를 또 원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제일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나이 들면은 집사람이랑 강가 쪽이나 네. 바닷가 쪽에 네. 2층이나 3층짜리를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네. 1층은 커피숍, 네. 뭐 2층은 뭐 우리 주거로 어. 그렇게 해가지고 테라스 이쁘게 꾸며가지고 그런 식으로 네.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네. 로망이고. 네. 근데 이것도 괜찮은 건가 해서요. 이거는 이제 혹시 이제 어디 이제 강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일단 강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 거기 과연 그 강가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올까.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에는 그쵸. 그 부동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느냐. 이게 이제 결국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이 돼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근데 또 개인적인 취향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나의 또 행복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의사결정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예, 강가에 이렇게 뭐 1층, 2층 임대 주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텐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럼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노후를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그쵸, 그쵸. 이 의사결정을 한번 자칫 했다가는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릴까요?
이런 부동산의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잘 안 팔릴 거예요. 황금성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역세권에 바로 지하철역에 붙어 있는 상가보다는 훨씬 더 황금성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 그러니까 대부분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분명히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빛만 생각하는 거예요. 밝은 면만. 밝은 면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강가에 가서 이렇게 노을을 보내면서 얼마나 좋아요. 낭만적이고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그림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그림자는 아무래도 실제로 그런 일을 해보신 분들한테서 훨씬 더 솔직한 이야기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쪽도 네. 빛과 그림자 많거든요. 아 그래요? 하루아침에 저희도 바로 백수되고 은퇴되는 게 연예인 생활인데 네. 부럽게만 또 보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세상의 모든 면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빛과 그림자를 잘 또 보시고 새로운 면을 또 알았습니다. 그림자를 항상 네. 생각하고 투자해라. 그렇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됐나요, 사연자님? 오늘 지금 되게 좋은 팁을 하나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림자라는 거, 네. 정말 그쵸. 많이 느끼는 게 많았어요. 좀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더 듣고 싶은데 벌써 다 왔어요? 아, 여기네요. 아, 예, 목적지인 연희 숲속 쉼터에 이렇게 왔는데요. 너무 오늘, 좋네요, 여기. 예, 이런 곳이 또 다 있네요. 네. 예, 오늘 저기 사연자분 롤드카 탑승 소감 어떠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걸 너무 많이 알게 됐고요. 정말 몰랐던 것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알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아유, 은퇴 후에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관련된 일을 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노후의 자금을 이제 투자하시는 우리 또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걸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도 단점이 치명적인 사람을 좀 멀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투자도 너무 좋은 면만 보지 마시고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를 잘 보시고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노후 자금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안전하게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성 위주로 이렇게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열심히 또 준비하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마지막 크게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폼나게 100세까지 든든하게 전지적 은퇴 시점 화이팅!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